박근혜 정부는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창조 경제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혁신의 도구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나 육성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육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련은 쉬우나 강론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총론에는 모두 동의했고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아직도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세합니다. 정부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소프트웨어 소비자로서의 정부의 행태, 소프트웨어 특성을 무시한 정책 수립 등에서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창조 경제를 내걸고 미래부를 신설하며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디테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창조 경제의 성공, 즉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걸린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요? 그 성공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하여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식, 문화의 창의 산업 분야에서 고소득 일자리를 원하나 이런 일자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소프트웨어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단순 노동의 일자리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보다 더 많이 창의적인 고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 하나가 사라질 때 새로운 일자리 2.6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이 한 개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총 고용 인구의 약 4%가 소프트웨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2% 수준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하여 또 창조 경제를 위하여 더욱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전문 기업이 필요합니다. 국내를 막론하고 창업하는 회사의 대다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종이거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업종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세계 1, 2위를 규모를 다투는 회사들도 다 소프트웨어로 창업해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NHN, 넥슨 등 성공한 소프트웨어 창업 회사들이 현재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NHN의 시가총액은 12조 원으로서 SKT의 10조, KT의 8조보다 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됩니다. 따라서 혁신가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항시 창업을 꿈꿉니다. 그래서 대학의 컴퓨터과학 전공학과에는 혁신적인 마인드에 패기 넘치는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특히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확산되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풍부해져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좋은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신속히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창업합니다. 즉 가벼운 창업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영어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요즘 3개월이면 하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시장에서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성공하기까지 자주 가벼운 실패를 계속해도 됩니다. 가벼운 창업, 이것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젊은이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합니다.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고 그 성장률도 1% 내외입니다. 그나마도 글로벌 기업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세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 16조 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시장을 제공하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개발된 상품과 공공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과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공공 서비스 구축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 서비스로서 정부 3.0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교육 체제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위험을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체제 등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이란 정부, 기업, 개인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창조 인프라로서 지식,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자원뱅크, 국가 지리 DB 등을 구축하자는 사업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도로, 항만 등이 사회 인프라이었던 것처럼 지식창조사회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창조의 인프라입니다. 창조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디지털 자료를 자유로이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정부가 스마트 인프라에 투자하면 이것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창조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산업이 영사한 두 번째 이유는 무형재산과 지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파괴합니다. 개인과 기업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학교 등 공공 영역에서도 불법 복제가 만연했습니다. 법원에서 불법 복제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로 구매하지 않고 용역으로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것이 대기업의 행태입니다. 용역 발주에서는 발주자의 횡포가 개발자들을 울렸습니다. 발주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사용권만 확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나 국내에서는 발주자가 모든 권리를 소유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용역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관련 기관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은 이런 행위로 시장을 잃었습니다.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한 후 변경에 따른 개발비 추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는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 정부의 개발 단가 고시제도, 품질보다는 가격 중심의 입찰, 유지관리 비용의 불인정, 경직한 단년도 예산주의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수익성을 한계에 몰아넣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도 개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는 불공정 거래에 가장 취약한 상품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가 가능하도록 부적절한 법,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구매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기업을 선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범부처적인 타스크포스를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대학의 교육과 산업계의 요구의 괴리, 인재난의 악순환도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초과 아카데미 우수 학생이 기피합니다. 최근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우수 학생 유입과 창의적 인재 배출이 부족합니다. 우수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도록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정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인력 양성은 그 결실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또는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소프트웨어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교육이 폐지되었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알고리즘, 계산학적 사고 등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자의 재교육도 심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재직자 재교육이 그 어느 분야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개발자는 재교육 기회가 없습니다. 백발이 성성해도 개발에 임하는 외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하는 우리 개발자의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기술자의 재교육은 정부가 책임진다. 꼭 선언하십시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원을 산업 현장에 설립하고 중소기업 직원에게 교육 경비는 물론이고 교육기관 중에 급여도 제공하십시다. 그래야만 그들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 체제도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술 전수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인재가 창업이나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창업 의지가 있는 개발팀에게 한시적으로 연구 지원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을 위하여 이들을 공간적으로 집적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 즉 스마트 밸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날 공업단지를 만들어 제조 기업들을 지원했던 것 같이 지식 문화 기업들을 교통이 원활한 곳에 집적하여 지원합시다. 창업 및 업무 공간은 물론 국제회의장 등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창투사, 연구소 등을 유치합시다. 교육, 문화, 주거, 복지, 편의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젊은이들이 일하고 공부하며 즐기는 지식산업단지의 전형으로 육성합시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밸리는 창업과 M&A가 활발히 일어나고 수평과 수직적 기업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종합조정기구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이 대부분 단위 부처의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소프트웨어 제갑축이나 공공발주 관행 개선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스마트 정부,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보건복지,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등도 여러 부처 업무와 연계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더구나 미래부가 설립되는 과정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가 5부처에 분산됨으로써 정책 종합 조정 기능이 더욱 필요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어찌 한두 사람이 단기간에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싱크탱크를 양성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어렵습니다. 특히 디테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정책의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곳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컨텐츠, 정보화를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를 잘 검토하여 실행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잘 육성하고 따라서 창조 경제가 실현되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